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이 법은 2009년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 제정된 건데요. 그런데 경남의 한 병원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함안군의 한 주택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함께 살던 50대 남성 2명이 술을 먹고 다퉜습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한 명이 흥분해 다른 남성의 목을 3분간 졸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경남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닷새 뒤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측은 피해자 죽음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해당 병원의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부검 감정서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진 3월 15일,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 회복이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DNR 상태, 그리고 하루가 지난 20일,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병원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가족 전원, 그러니까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이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법에 따라 병원이 환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식 가운데 하나인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피해자의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의 이름과 서명만 적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던 둘째 아들은 당시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병원은 둘째 아들의 동의 대신 장애인 증명서만 가족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피의자 측은 이 증명서만으로는 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예외 사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이 예외 사항에 해당할 만큼 장애가 심각하다면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심신상실로 간주돼 구치소에 수감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대로 병원이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이와 별개로 병원을 연명의료 결정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관련 기관의 질의에 받은 내용을 분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 중입니다. 이에 해당 병원 측은 둘째 아들이 지적장애인이라 환자 가족 범위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병원 법무팀의 자문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